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참 막막하죠. 오늘은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2500년 전 붓다의 지혜, 열애의 자비로운 말씀 원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민이죠. 듣기 싫은 진실,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거나 동료에게 좀 껄끄러운 피드백을 줘야 할 때 우리는 침묵할지 아니면 그냥 확 질러버릴지 사이에서 늘 갈등하잖아요. 이 오랜 딜레마의 해답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2500년 전 인도로 한번 떠나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붓다의 경쟁자였던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붓다를 망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 실행자로 아바야 왕자를 지목합니다. 니간타 나타붓다가 아바야 왕자에게 시킨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세종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때요? 들어보면 그냥 평범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건 어떤 대답을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만약 붓다가 예, 불쾌한 말을 합니다 라고 답하면 아니 깨달았다는 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처럼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고 바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반대로 아니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당신 제자였던 대화다다가 지옥 갈 거라고 하신 그 끔찍한 말은 뭡니까? 라면서 모순을 지적당하게 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팔리어로는 우바또꼬띠강 빠낭, 즉 두 뿔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바야 왕자는 붓다를 식사에 초대한 뒤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준비해온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숨을 죽이고 붓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붓다는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런데 붓다의 첫 대답은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왕자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라는 선택지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이 한마디로 니칸타가 공들여 설계한 이분법의 함정에서 아주 가볍게 벗어나 버립니다. 붓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질문을 피하는 걸 넘어서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왜 말하느냐로 초점을 옮겨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유명하고 또 강력한 비유, 목에 무언가 걸린 아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붓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왕자여, 만약 당신 무릎에 앉아있던 어린 아기가 실수로 자갈을 삼켜서 목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바야 왕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요. 아이가 울고불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가락을 넣어서 반드시 그 자갈을 빼내겠습니다. 붓다가 다시 묻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왕자가 답합니다. 그의 당연히 아이에 대한 연민, 즉 아누깜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누깜빠, 즉 연민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기가 당장 아파하는 것보다 그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서 왕자가 고통을 감수하고 자갈을 빼내는 것처럼 붓다가 하는 모든 말의 근본적인 동기 역시 바로 이 연민이라는 거죠. 그 말이 듣기 좋든 아니면 귀에 거슬리든 상관없이요. 자, 이제 말의 진짜 동기가 연민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이걸 바탕으로 붓다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원칙을 딱 제시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붓다는 말을 6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열애, 즉 붓다는 오죽 2종류의 말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진실하고 이롭지만 듣기에는 거북한 말. 둘째는 진실하고 이롭고 듣기에도 좋은 말.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든 진실하고 이롭지 않으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진실하고 이롭다고 해서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의 맨 마지막 칸을 보시면 적절한 때를 알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깔란유, 즉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언제 말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붓다의 이 깊고 명쾌한 설명에 아바야 왕자는 정말 완전히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엄청난 지혜는
미리 다 준비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고 궁금했던 거죠. 붓다는 또다시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왕자여, 혹시 전차의 모든 부품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왕자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붓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그 부품 이름을 물어보면 이게 뭐였더라 하고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까? 아니면 즉시 대답이 나옵니까? 왕자는 당연히 바로 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 비유가 뭘 의미하겠어요? 최고의 전차 전문가가 전체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서 어떤 질문에도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붓다 역시 진리의 본질, 즉 단말을 완벽하게 통찰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지혜가 샘솟듯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붓다를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러 왔던 아바야 왕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심오한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맙니다. 결국 아바야 왕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께 귀의하오니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함정을 팔아왔다가 오히려 그 진리의 깊이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이게 바로 지혜와 연민이 담긴 말의 힘 아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말은 연민, 즉 아누kampa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은 오직 진실하고 이로울 때만 해야 합니다. 셋째,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언제 말하느냐, 즉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지혜는 미리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것 기억해두면 좋겠죠? 2500년 전의 이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이걸 보신 후에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 말 속에 진실과 이로움, 그리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